안녕하십니까. 국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임춘성입니다. 공공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최근에 매우 의미 있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제 터진 것입니다. 사건은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국내 L공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하고 N사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애당초 발주할 때부터 요구사항이 애매하던 사업이라 N사는 개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재작업을 했습니다. 소위 가부 요구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고 부당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N사가 참다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작년 11월에 갑에게 추가 금액 4억 원과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공공소프트웨어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서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을의 손을 들어준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이제 애매하게 발주해놓고 중간에 입맛에 맞게 바꾸던 발주자의 관행이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2010년 2월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선진 RFP 마련과 설계와 개발을 구분하는 분할 발주제 추진을 강조했었고, 2011년 9월에는 조달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서 배포했으며, 급기야는 우원 입법을 통해 분할 발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되었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보고회에서 말하기를, 공공소프트웨어 시장 정책은 기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초점을 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불명확한 요구에 대해서 억울하게 일하는 을, 즉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는 부실한 기획과 설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기획과 설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 신청과 사업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 불똥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대형 SI 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하청업체에게 부당 하도급을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대기업 참여 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그룹군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공사업에 참여를 제한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에서 대형 SI 기업이 사라지고 중소, 중견 SI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당초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발주되는 사업이라 대기업이 없어졌다고 중견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월화수목 금금으로 표현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의지하여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기획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아무리 분야별 전문 지식을 축적해도 마땅히 옮겨갈 컨설팅 시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업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포한 이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업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복잡하게 꼬인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문제의 본질에서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건설 사업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기획과 설계를 하는 부분을 개발과 구축하는 부분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발주자도 마음대로 수정 요구를 하고, 수행기업도 업무 흐름도 작동 화면 및 화면 디자인 등 요구사항을 최대한 가시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기획을 하면 개발 비용을 매우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예산의 신청과 사업도 이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할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이 문제인데 문제가 복잡할수록 누구 한 사람,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사업발주부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명확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사업의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예산을 주먹국으로 받아놓고 그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제도로는 품질을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부처는 앞으로 명확한 예산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사건까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처는 보다 더 명확하게 예산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기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간 감사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었는지, 사업기간 내에 부정부패는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 적발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기획과 설계가 명확하게 되었는지, 대가는 합리적으로 줬는지, 그리고 개발한 후에 품질과 활용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바뀌면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그에 맞춰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진흥 전담부처는 그간에 발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책, 전략, 제도들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신년이 되자마자 국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체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디에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기의 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공공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내일도 내년도 아닌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업계도 모두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강조하고 공공소프트웨어 혁신을 외치는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